우리가 금리 환율을 쉽게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환율이나 금리를 중요시 여길 게 아니라 제일 먼저 공부할 내용은 국제 관계입니다. 왜 금리 환율을 공부하지 않고 국제 관계를 공부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국제 관계는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금리 환율보다 알기도 쉽고요. 금리 환율을 공부하다가 국제 관계까지 하려면 금리 환율에서 재미없어서 이미 다 포기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제 관계를 먼저 공부하고 금리 환율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갈 겁니다. 실제 전 세계의 관점에서 보자면 여러 국가들을 개인에서 빗대서 좀 쉽게 평가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일본이라는 나라는 돈만 많은 뒷방 늙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본은 국민들의 평균 연령이 전 세계에서 노령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국가, 그죠? 그러다 보니 트렌드를 잘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한 개인에 비유하자면 3, 40대 때 엄청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고 돈은 여전히 많은 것 같지만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 때의 노인 정도의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럽, 우리가 알고 있는 EU, 유럽 역시도 한때 세계제패까지 꿈꿨던 금수저였으나 현재는 일본보다는 조금 더 젊지만 60대에 가깝고 자식들의 재산 싸움에 폭망해 가고 있는 여기도 트렌드를 벗어나고 있는 늙은 개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는 예전에 한때 동네 짱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알코올에 취해 있는 알코올릭인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미국에 도전했다가 패했죠. 그리고 이제 세계에 대한 그리고 자신이 성공해야 된다는 관념도 좀 많이 낮아진 안물안금한 50대 정도의 개인이다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중동. 중동은 금수저 망나니의 관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집안 대대로 잘 살았는데 현재는 집이 망하는 줄도 모르는 망나니 관종입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이렇게 이해하고 계세요. 네, 중국은 흑수저 출신의 자수성가한 아직은 교양이 많이 부족한 30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미국은 원래 내추럴 본 금수저의 엄친아의 많은 친구들의 롤모델이자 이러한 한 30대 정도의 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를 왜 개인에 비유했냐면 국가에 대한 영토, 인구, 그들이 쓰는 언어, 환율, 금리, 그 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사실 너무너무 다양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국가의 경제 상황이나 처지 또는 인구 구조를 중심으로 간단히만 비유해서 살펴보자면 이런 특성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들을 그냥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나중에 배울 금리나 환율에 대해서 이해하실 때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편하게. 이 내용들을. 일단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예전에 전통적으로 미국은 유럽과 일본 요 세 라인이 아주 친한 친구들입니다. 미국의 패거리들인 거죠. 전통 우방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을. 근데 요 사이에서 밖에 나가 있던 애들 중에 하나인 러시아가 과거 미국에게 맞섰다가 전국 짱에게 맞섰다가 현재는 깨갱하고 절이 치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서열 정리가 완료가 됐죠. 그리고 미국의 친구인 유럽과 러시아는 한때 계속 서로 공격하고 전쟁하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이가 좋지 않죠. 근데 지금은 서로가 필요에 의한 관계라는 겁니다. 이것도 왜 그런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중국과 러시아는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아주 가까운 나라이고요.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와도 일본이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하고는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중국이 덩치가 커지니까 이 늙은이 일본하고 화해를 시도하고 있을 정도로 중국의 입지와 일본의 입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최근 들어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얘기를 계속 하는데 과거 중국이 혼자서 어렵고 힘들 때 미국이 세계화의 메커니즘, 자본주의의 시스템 안에 넣어주면서 중국의 성장을 도왔습니다. 근데 어느덧 중국이 이렇게 커서 미국 입장에서는 감히 은혜도 모르고 글로벌 G2로 성장해서 이제 내 자리를 넘보겠다라고
라고까지 할 정도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미국을 위협하기 위해서 아웃사이더들을 모으고 있다는 얘기. 자, 미국하고 싸우려면 일단 유럽이나 일본과 같은 미국을 추종하는 저놈들을 먼저 제끼거나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중국이 미국한테 다이렉트로 한 번에 덤비기에는 여전히 미국의 힘이 너무 세고, 그러다 보니 중국도 자기와 친한 친구들 패거리를 하나둘씩 만들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국과 유럽, 러시아의 형제 관계를 이용해서 어디에 진출하겠다는 얘기냐? 미국의 가장 믿을 만한 친구였던 유럽을 대륙을 통해서 건너서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유라시아 전략을 펼치겠다라는 게 중국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대1로니 브렉시트니 또는 영국과 미국과의 관계니 또는 중국이 일본에게 펼치는 우호적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겉으로는 어려운 내용과 용어들이 너무 많지만 아주 근 내막을 보면 너무 심플한 게 3명의 짱을 이루는 미국과 2명의 친한 친구들, 얘네들 사이를 분열시키거나 얘네들 사이를 파고들어서 장기적으로는 저 전국 짱인 제 자리를 내가 넘봐야겠다라는 중국의 야심이 묻어있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이 정도만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고 또 다음에 각 국가들마다의 전략들을 파악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환율 금리는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